지금 온라인 셀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라면 단연 로켓그로스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현재도 엄청 많은 셀러들이 로켓그로스에 뛰어들고 있고 왕초보도 월 1000만원 수익을 냈다는 간증 영상들이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죠. 근데 왜 갑자기 그로스가 이렇게 떡상하고 있는 걸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쿠팡은 그냥 로켓 배송 이용하려고 쓰는 플랫폼이죠. 판매자 배송도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압도적으로 로켓 배송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근데 로켓그로스라는 주황색 딱지는 로켓 배송이랑 똑같아요. 판매자가 쿠팡 창고에다 제품을 넣기만 해도 그로스 딱지를 붙여놓고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로켓 배송, 로켓 그로스 둘 다 빠른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저희 같은 셀러 입장에서도 모든 재고를 쿠팡 창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쿠팡이 알아서 배송이랑 포장을 다 해주기 때문에 딱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켓 그로스가 이렇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제 과열돼서 들어가면 늦었다. 라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25년에도 쿠팡 로켓 그로스는 핫할 거고 26년, 27년도 똑같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로켓 그로스는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저처럼 그로스 시작하면서 월억 매출 금방 나오는 셀러들을 보며 하고는 싶은데 금방 망해버릴까봐 머뭇댔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실 로켓 그로스라는 게 기존의 제트배송 이런 것들로 이름이 많이 바뀌다가 지금은 현재 로켓 그로스로 정착된 거고요. 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로켓 그로스가 엄청 메리트가 있는 게 일반 배송으로 파는 것보다 엄청 개꿀입니다. 기존에는 막 방도 좁은데 거기에 재고 다 쌓아놓고 하루에 3-4시간씩 포장하고 택배기사님 불러서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로켓 크로스는 셀러들을 이런 노동에서 해방시켰어요. 우리가 모든 재고를 쿠팡 창고에 넣어놓으면 쿠팡이 알아서 배송이랑 포장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그로스에 뛰어든 분들이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벌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켓 그로스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라고요. 근데 사실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물류랑 택배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 대행 수수료를 쿠팡이 받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쿠팡 로켓 크로스랑 다른 3PL 업체랑 비교해보면 쿠팡이 오히려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셀러들 입장에서 단점이 아니고 배송을 쿠팡에 맡김으로 인해서 그 시간 동안 정말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내가 오로지 소싱이나 판매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단점이 아니고요. 근데 올해 초에 이렇게 그로스 잘하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 터졌죠. 원래 그로스의 엄청난 메리트가 배송이랑 포장 반품 교환까지 다 해준다는 거였는데 갑자기 올해 업데이트를 해버리면서 환불 비용을 판매자한테 부담시켰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반품비를 우리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 많은 분들이 가뜩이나 그로스 경쟁 치열한데 반품비 정책까지 바뀌면서 이제 그로스 접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업데이트를 보고 퀴즈를 불렀어요. 이걸 계기로 또 많은 판매자들이 떨어져 나가겠구나, 경쟁자가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동안 판매자들을 피말리는 쿠팡 정책 업데이트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잘 대처해서 살아남느냐가 결국 온라인 사업에서 패배자로 남느냐 위너로 남느냐 그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왜 저는 이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지 그로스의 최신 업데이트 내용들을 보면서 그 대응책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반품비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제품 하나를 들어갈 때 무조건 직접 여러 가지 샘플들을 사용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퀄리티 좋은 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걸 목표로 제품을 소싱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 반품비가 없을 땐 상품을 100개고 200개고 등록해서 잘 팔리는 걸 테스트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통하지 않게 됐죠. 제대로 자리 잡힌 한 제품이 결국 여러분들의 매출과 순수익을 책임져 줄 거고요. 그러려면 그 한 제품을 최대한 품질이 좋은 걸 해야겠죠. 요즘에 로켓 그로스를 검색했을 때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소싱 기술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고요. 근데 반품률도 낮으면서 잘 팔리는 제품을 소싱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왕초보 대표님들 위해서 딱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막 처음 뛰어드는 셀러분들이라고 하면 원가가 5,000원 이하거나 아니면 도매국 탑백에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원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매국에서 5,000원 한다. 그럼 1688 가면 2,000원, 1,000원에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100개만 가져와도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제품들이 도매국 탑백 제품들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게 입증이 된 제품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원가랑 리스크가 낮지만 수요가 꾸준한 제품들을 먼저 시도해보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팁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로켓 그로스 입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판매자 배송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10개를 등록하다 보면 될 것 같은 상품에 감이 옵니다. 그렇게 되는 상품이 나타났을 때 이제 재고들을 한 10만원치를 사와서 그로스 입고를 진행합니다. 그럼 될 것 같다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냐? 광고 없이 한 개라도 팔리면 그때부터는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없이 팔린다는 거 정말 기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벨롭 시켜서 썸네일이든 상세 페이지든 잘 다듬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사실 반품 안 되는 게 장땡입니다. 반품이라는 게 대체 왜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반품을 해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다. 즉 대체재가 있으니까 반품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파는 거랑 뭐가 달라도 조금이라도 다르게 소구점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말이 쉽지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비주얼적으로 패키지만 다르게 해도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탑백에서 10개 정도 소싱해보고 그중 잘 되는 거 검증하라고 했죠. 거기서 검증이 되면 이제 패키지 같은 걸 좀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는 뭐 MOQ가 몇천 개 몇만 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해줬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지간하면 수량이 아주 적지 않으면 해줍니다. 해서 좀 차별성을 주시는 건 무조건 하시고, 두 번째는 유사 제품 후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추천 순으로 하지 말고 리뷰를 최신 순이나 평점 낮은 순으로 정렬하셔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거에 불만족하는지 살펴보고요. 이 불만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신 다음에 상세 페이지 맨 앞에 큼지막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다른 경쟁사 제품들과 내 제품의 차별점을 어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차별화를 주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분명 판매율이 대폭 늘어날 거고요. 이거는 제가 해보고 검증한 거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로스 변경된 업데이트 정책 중에 반품비 이슈도 있지만 보관비도 크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로켓그로스는 쿠팡 창고에 저희의 제품을 넣어놓고 쿠팡이 물류 배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죠. 쿠팡 창고에 물건을 입고하기 때문에 창고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게 얼마 전까지는 60일간 무료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4월 1일 이후로는 30일간 무료로 바뀌었죠. 이렇게 보관기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우린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30일이 넘어갈 때부터 2,000원,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안 팔리는 재고라면 점점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 번에 재고를 많이 넣는 것보단 10개, 20개 소량의 제품을 입고하고 판매 추이를 확인하시면 쿠팡 그로스에서 창고비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보관비 비용도 문제인데 결국 걱정하는 게 품절 이슈일 거예요. 쿠팡에서 광고 노출이 안 되는 가장 큰 순간은 품절입니다. 재고에 품절이 일어나 버리면 노출도가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면 로켓그로스랑 판매자 배송을 동시에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켓그로스에 품절이 나도 판매자 배송에 재고가 켜져 있고 재고가 있으면 품절로 인한 노출도 하락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당장이 품절인데 판매자 배송으로 주문 들어오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우린 상단 공지글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 제품이 며칠간 품절일 예정인데 살짝 어그로를 좀 보태서 준비한 3,000개의 물량이 일주일 만에 다 소진이 되어서 현재 발주를 넣은 상태다. 그래서 현재 제품을 다시 가져오는 중이니 2주간 소요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배송 지연을 걸되 소비자들이 좀 혹할 수 있게 문구를 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품절로 노출도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방금 전에 굉장한 꿀팁 하나 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쿠팡 정책 업데이트에도 살아남으실 방법을 찾기만 하신다면 분명히 치열한 경쟁에서 싸워 이겨서 더 레벨업 되어 있으실 거고요. 이제 쿠팡 안 하겠다 지레 포기하고 접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분의 경쟁력을 모색해 나가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짜배기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